안녕하십니까. 수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4년 2회차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고요. 배점은 40점이었죠. 건축설계 2입니다. 3교시입니다. 업무시설의 구조계획이라는 문제고요. 업무시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업무 용도에서 스틸조로 갈 건지 RC조로 갈 건지 이거 이제 문제 언급이 있겠죠. 긴장하면서 하나씩 설계 조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의 개요 부분이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벽식 구조이겠네요. 현황도 봤더니 벽식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업무 시설로 중축 및 대수선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축.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중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는 어, 수직 중축, 형 중축과 수직 중축이 함께 되어 있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합리성, 이제 그 설계 조건에 맞추라는 뜻이고요. 안정성, 이것도 설계 조건에 맞추라는 뜻이고요. 지상 3층 구조 평면도를 작성해라. 그러면 이제 1층, 2층, 3층 여기를 작성하라는 거고 여기를 작성하지 마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붕층 구조 평면도가 아니라 지상 3층 구조 평면도를 작성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인면도, 구조 인면도는 이제 부재 간격이라든가 가세, 수직 가세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구조 인면도를 그린다 이런 뜻이고요. 트러스 인면도 관련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연습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번 계기도 충분한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트러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상형제와 하형제가 있고요. 수직제, 경사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기본적인 트러스 형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상형제와 하얀제가 사이즈가 같고, 그 다음에 상하 수경, 상하, 그 다음에 수경, 직제, 그 다음에 경사제, 이런 순서대로 간다는 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획 조건 내용 보시면요. 기존 건축물이 지상 2층 있고요. 중축 건축물이 지상 2층, 지상 3층이 있는데 그림 2의 A 부분이 지상 2층에 해당되는 거고 그림 2의 B 부분이 지상 3층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그림 2를 봤더니 일단 지상 1층, 2층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이쪽이 이제 기존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이 이제 수평 중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수평 중축 그림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평 중축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12.1m, 여기까지 24.8m, 합해서 36.9네요. 그 다음에 기존 횡으로 11.5m, 그 다음에 평중축이 10.5m, 합해서 12.1이고요. 센터로 나누면 11, 11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층고는 3.2씩 6.4 층고로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3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공 지붕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박공 지붕 형태가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3층이 수축이다. 뒤꿈쳐져 있는 부분은 강구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층 높이는 층고가 1.6이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는 3m 고정되어 있네요. 9.6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 그죠? 네, 확보되어 있다. 10.6m.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치수. 여기서 끝내가다. 확실한 치수 체계를 내가 나름대로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그 다음, 구조에서 이제 기존 건축물은 벽식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 건 강 구조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트러스 높이는 3m로 지정되어 있고요. 층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 1층, 지상 2층이 3.2m, 그래서 합해서 6.4m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부분이 6.6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9.6이다. 그래서 6.6 더하기 3m에서 9.6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써져 있지 않았으면 문제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적용하중 안전하다라는 뜻이고요. 고정하중도 하나중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보니까 지붕하중 뜻하겠네요. 지상 3층, 2층에 있는 지붕하중. 지붕하중.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중이 좀 줄어들었다. 뭐 특별한 건 없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슬래브는 두께 210이고요. 기존 건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시죠? 데크플레이트가 150이네요. 만약에 단면에서 하면은 이제 슬라브가 가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크플레이트가 이렇게 돼서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여기는 이제 어,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형성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재료는 이제 적정 강도가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죠. 콘크리트와 강제가 적정 강도가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데크플레이트 두께는 이제 구조 있는 데서 이런 내용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냥 3층의 거실 바다 면적은 40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구조물 이제 뭐 이거 한번 싸움 일어나는 부분이죠. P1과 P2가 있고요. 이쪽이 더 크다라고 확인해 보고요. 보는 B1과 B2가 있는데 B1이 더 크네요. 가세는 브레싱이고요. BR로 표시하라고 하네요. 트러스 구성 부재는 T1, T3, T2, T4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 헷갈리기 좋게 적어놨죠. 이런 것들은 뭐랄까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크기 순서대로 좀 적어줘서 수험생들이 혼란이 일어나고 이거는 사실 문제를 꼬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부재의 사이즈고 번호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T1, T2, T3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T1, T3, T2, T4 이렇게 갔네요. 아쉬운 부분이 문제 완성도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시된 부재는 기하학적인 해석 결과를 반영했다라는 것은 이제 알아서 써도 크게 문제 없다라는 뜻이고요. 어, 우리 트러스 부재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상, 하, 그다음에 수,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요. 상현재와 하현재는 가장 센 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수익제, 그 다음에 경사제고 순서대로 넣어줘라 이런 뜻입니다. 고려사항은 구조부재는 경제성, 시공성, 공간 활용성, 대구조 확인하라는 거고 시공성, 시공이 합리적으로 되게 하라는 거고 경제성, 너무 과한 부재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계획해라. 뭐에 따라서 설계 조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계획해라 이런 뜻이고요. 철거 영역을 제외한 기존 건축물은 하중 증가에 보강된 것으로 가능합니다. 철거 영역은 어디입니까? 철거 영역은 엘리베이터.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보강되어 있다라고 써져 있네요. 중축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분리해라라는 뜻은 이렇게 그리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일체화된 거고요. 만약에 이제 분리가 돼 있다면 RC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정도로 딱 끝내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완전체로 이제 구조체가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 이 디테일한 표현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중층 건축물의 구조 계획은 어떻게 하냐? 이게 기존 건축물은 그렇게 하는데 중층 건축물은 어떻게 하느냐? 기둥은 지상 1층에서 2층에 11개, 지상 3층에 8개를 배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개다. 그러면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냐 하면 배열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듈 계획은. 근데 요게 이제 기존 건축. 여기 기존 건축.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여기는 이제 기둥이 배열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11개 배열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주공간이니까 여기가 또 기둥이 배열이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네요. 숫자 써주면서 계획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 11개, 8개 이렇게 배열하는 거 잊지 말으시고 계획에 들어가셔라. 그래서 수직으로 연속되도록 한다. 수직으로 연속되도록 한다. 계속 쭉쭉 올라가도록 한다. 승강로 설치 기둥 개수에는 빼라. 그래서 승강로 설치가 이제 이쪽 부분에 승강로가 설치되니까요. 이 부분에 넣는 기둥은 빼라라는 건 여기에 기둥으로 보강해라라는 말과 같네요. 즉 승강로에 기둥이 있다.
신강로의 기둥, 신강로 기둥입니다. 이런 식이고요. 지상 3층 무주대 공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기둥이 없는 거고요. 지상 3층 같은 경우는 지상 1, 2층 기둥 중심간 거리는 13m다. 치수체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하로 계획하는 그림4 베이스 플레이트죠. 400에 400 P1을 사용하는데요. 600각짜리 베이스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300 떨어져서 여기에 H빔 400에 400각을 사용하면 모듈은 300 치수 떨어진 다음에 이쪽이 모듈 치수, 여기도 300 치수 떨어진 다음에 이쪽이 모듈 치수로 적어라. 그래서 주의할 것, 모듈 치수의 중심은 베이스 플레이트 중심이다. 이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3번 지상 1, 2층 기둥 중심간 거리는 13m 이하로 해라. 즉 모듈 나눌 때 13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12m, 뭐 10m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렇게 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려해서 모듈을 띄어라. 그러면 300 떼고 그 다음에 치수 가고 300 떼고 치수 가고 이렇게 배분해라 라는 거고요. 앞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나왔던 경제성이라는 뜻은 최소 구조 계획을 하라. 시공성이라는 것은 트러스 부재 등을 설치할 때 합리적으로 해라. 라는 뜻이고요. 무조건, 원론이 우선이냐, 설계 조건이 우선이냐, 그러면 무조건 설계 조건이 우선이다. 설계 조건에 따라서 계획하는 게 더 훨씬 더 우선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공간 활용성, 예를 들어서 무주공간, 2층 등 이런 데 부분은, 무주공간을 고려해라.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박공지붕에서 무주공간이 형성된다고 알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둥의 위치가 지금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양쪽에 6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쪽 해서 7, 8개 8개 들어가고 여기 기둥 안 박힌다. 아까 개수, 지상 3층에 8개 개수 요거 확인하시면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항상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풀어나가. 치수는 무조건 나오면 계산기로 계산. 구조 기본 틀 잡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렸습니다. 이상으로요. 건축사 자격시험 구조 부분 설계 조건 어떻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 강의죠. 설계 조건을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서 답안 작성할 때 큰 무리 없이 작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수험생들이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부가적인 또 상세한 설계 조건들, 또 해석들, 그 다음에 이제 도면 그릴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